윤 대표님, 네. 이 명태균 네. 정말 명태균의 분탕질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 명태균의 입에 따라서 네. 대통령실까지 휘청거리고 그렇죠. 유력 정치인 대권 주자들까지 깨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명태균이 쏘아올린 오빠 네. 이 논란이 정말 전국을 네. 휘감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온 국민들의 입방아에 지금 네. 오르고 있는데 그 오빠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카톡을 김건희 여사랑 한 거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죠. 오빠 기억이 안 난다. 오빠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이렇게 명태균은 해명을 해요. 하지만은 그 카톡 내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럼 그 오빠가 무식하면 누구냐? 원래 그래요. 네, 그렇죠. 지가 뭘 한다고 이게 그렇죠.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깔아뭉개고 예, 있잖아요. 모든 오빠를. 사람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남편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12살 차이 나니까 오빠라고 많이 부른다는 거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오빠를 윤석열 대통령이 무식하고 용감하고 뭐 아주 매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 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는데 친오빠라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진우가 왜 여기에 개입이 그렇죠. 됩니까? 이게 외척 농단이죠. 뭐 외척 농단. 이분이 저 김성태 그 전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대선 때 이 사람이 전방위로 활동을 했대요. 예.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저 이마빌딩에 대선 캠프 차릴 때도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양평에서 또 부동산 개발업자거든요 지금 뭐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건도 이런 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논란이 확산되는 건데 이 친오빠라고 해도 또 논란이 되고 남편이라고 해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이도 네.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그 오빠가 누구냐에 대해서 TV조선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는 그 친오빠라고 했다가 네. 또 JTBC라든가 CBS에서는 그 친오빠 아니다. 네. 윤 대통령이라는 네. 취지의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또 어느 데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는 뭐 전략적인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국민의힘의 김종혁 예. 최고위원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은 대통령실이 그 해명이 친오빠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하다.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만약에 친오빠라는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을 그렇죠. 정도로 대다수 여론이랄까? 이런 것은 그게 어떻게 친오빠냐? 그 말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걸 해명하니까. 예. 처음에도 네. 두 번 만났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 버렸어요. 수시로 만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 예.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 추측, 적대감 이거 세 가지는 가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추측해서 거짓말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문재인 때 김의겸 대변인이 그거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맛이 갔거든요. 지금 대통령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확인 안 된 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누구냐를 확실히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근데 가서 네. 물어볼 사람이 없는 모양. 그러니까 그 네. 김건희 보좌팀에서 뭐 이렇게 메시지 주면 그거 갖고 발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김건희 보좌진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공식 라인이 비선 조직한테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진석이나 또 그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 사람은 집 밖에 묶여 있는 개가 안방에 있는 애완견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서 물어보지도 못할 사람들이 자꾸 해명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 과시도 강하고 예. 콤플렉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 정치계의 뿌로커고 모사꾼이고 그렇거죠. 책사 수준이 됩니까? 그냥 그 지방 그릇에서 굴러먹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정치 초보로 처음에 국민의힘 입당 갖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군가는 찾았을 거 아닙니까?
예, 특히 김건희 여사는 외부한테 이거 물어보고 연락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소리 뭐 이명수 기자랑 몇 시간 통화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닿아서 이제 거의 도사 역할을 한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소개를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명태균이가 그렇죠. 여론조사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 3%, 그 당시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하고 아주 경선을 치열하게 붙었을 때 아닙니까? 네. 앞섭니다 하니까 혹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카톡에다 명태균한테 제가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다. 명 선생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이런 식으로 상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얼마나 의시됐겠어요. 하다가 요새는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팍 터진 거죠. 영화 조커에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죽이고 지하철에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심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으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네.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더군다나 거기 시골에서 이 서울까지 이 차로 올라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또 일을 나가니까 그 딸을 어린 딸을 데리고 오면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자기 카톡 올리면서 자기 딸 사진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왜 서울 와서 김건희 여사 우리 딸 잘 알지 않느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데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대선이 끝난 뒤에는 뭔가 받은 게 전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지금도 다리가 불편한 그런 상황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거에는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 뭐 김종인이다 오세훈이다 뭐 이준석이다 나경원이다 다 모른다고 안철수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을 받은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뭐 고발장은 써놨다. 뭐 이러는 써놔 그 아니면 고발하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냥 2판 4판 같이 죽자. 뭐 자기 이러죠. 잃을 것도 없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억한 심정에 저러는데 저런 분들이 우리 참 정권의 핵심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했다는 게 참 한심하죠. 한심하죠. 네. 그런데 명태균은 지금 CBS라든가 네. 이런 쪽에 보도된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문자를 네. 주고받은 그걸 캡처해 놓은 게 2,000장이나 있고 진짜 핵심적인 것도 200장이 있다. 200장. 예. 대통령실에서 그 사적 대화 나오는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 공적 대화 나오는 것을 내가 한번 까볼까요? 이번에 올린 것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진짜 내가 올리면은 그 영화 식스센스인가 있잖아요. 그 급이 돼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직 대통령을 그리고 영부인을 이렇게 지금 공갈 협박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한심하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뭐 인격 수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기에 놀아나는 저 대표적인 인물 김건희 여사. 앞으로 뭐가 더 터질지 모르니까요. 거기다가 또 현직 대통령의 남편을 그냥 거의 뭐 무식쟁이 그냥 막 어떻게 보면 꼴통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민낯이 대부분 정권이 끝난 다음에 나오거나 최소한 그 정권 말기에 이런 게 좀 터지는데 지금 반환 좀 안 돌았잖아요 아직. 한 달 11월 가야 반환점이 될 겁니다. 안 돌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이 우리나라 할 일은 국정 현안은 산처럼 쌓이는데 이제 국정이 동력을 잃는 거죠. 이거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읍참마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극약 처방에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더군다나 그 김지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민정수석.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고 전화하면은 그런데요 대답을 제가 어제 고위층한테 들었는데 죄송하다. 저도 아는 게 없다.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가 민정수석실이고 그렇죠. 민심을 듣겠다 해갖고 제대로 듣겠다 해갖고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심이 어떤지 모르고 또 친인척 관리를 그러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왜 거기에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런 조직 자체를 없애야죠. 저 박근혜
때 최순실 국정농단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이나 다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지금 상황이 똑같죠. 이 벽이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하고 그 비선 조직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마 대통령도 뉴스 보고 알 것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국정이 완전히 철저하게 이 두 바퀴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도 2년 반이 남았는데 끌고 갈 수가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더군다나 그 심지어 기획부총장도 얘기했던데 택시를 탔더니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가 명태균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극진하게 아주 극존칭을 써가면서 하는데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 한마디 못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과로서도 안 되고 제2부속실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활동 자제를 요청을 했지만 활동 자제가 아니고 정말 모든 공적 이런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 그렇죠. 아니면은 관저에서 나는 나가서 사저로 가겠다. 옛날 조선시대 때 폐서인 했습니다. 그런 극약 처방이 나와야만이 그렇죠. 국민들로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이른바 김건희 라인, 한남동 라인이라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에서 다 쳐내야 하지 않나. 쫓아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새 들어요. 출발을 해야 되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하루에도 문자 카톡이 수천 통이 온답니다. 아는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해라, 사과하라, 사과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뭐 수천 통이 와서 그거 읽다가 헷갈린대요. 뭐가 뭔지 몰라서 우왕좌왕한대요. 그거 읽느라고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도 왜 요새 학교나 군대에서도 쓰게 하다가 제대로 된 학교에서는 휴대폰 압수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압수해야죠. 압수하고 맞아요. 새 번호 휴대폰으로 줘야죠. 이건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날라올 텐데요. 그럼 또 일일이 그것도 다 답하고 있잖아요. 그 멍태균이랑도 카톡 하는 거 봐요. 그 밤 11시 반, 뭐 새벽 뭐 이러잖아요. 밤도 안 자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야당 의원은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정말 얼굴이 뜨겁다. 이 우리나라 국격을 정말 그냥 실추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 속으로 집어넣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영분이라는 사람이 그 문장이라든가 띄어쓰기, 맞춤법 뭐 이런 것 하나가 제대로 맞는 게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까지 하던데 뭐 그거는 뭐 사소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명태균의 이런 분탕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처음에는 너 잘 걸렸다.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 하더니 지금은 깨갱하고 나는 빠지겠다. 요새 조용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홍준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명태균 빨리 감옥 넣어야 된다고 세게 주장하는 사람. 요새 조용해. 왜? 한마디 할 때마다 명태균이 새로운 거 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측근이 홍준표하고 김재원한테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줘라. 명태균이가 얘기했잖아요. 김재원이 방송에 나와서 떠들면 계속 까겠다 하니까 김재원이가 어제부터 방송 딱 중단했죠. 그렇죠. 그럼 명태균이 얘기한테 완전히 깨갱들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참, 한심하죠. 그렇다고 이 명태균이 같은 이 듣보잡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줘야 하는데 여권에서도 뭐 지금 다 수사를 해서 빨리 명태균에 대해서 사법조치하라고 그러는데도 가만히들 있네요. 창원 뭐 지검인가 거기다 맡겨놓고 특히 여론조사 이렇게 마사지하고 여론 조작한 거 이런 것은 다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건 굉장히 국기문란 사건이죠. 대선 경선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이 공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철저히 수사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묻어두고 이게 아니다. 이거는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다. 2021년 9월 29일에 미래한국연구소 에다가 직원한테 지시하는 게 나왔잖아요. 명태균이가.
홍준표보다 2, 3% 높게 뭐 이렇게 좀 만져라. 예. 이거 나왔잖아요. 이게 뭔지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어떻게 공표가 됐는지 돈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이거를 한두 마디로 없었다고 끝내지 말고 이거는 디테일하게 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녹취록까지 다 나온 상태고 네. 그 강혜경인가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공익신고자로 네. 이렇게 처리해갖고 변호사까지 지금 붙여주고 있고 곧 국감 증인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을 입에만 이렇게 의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갖고 대통령이 됐습니까? 공정과 상식인데 지금 하나하나가 공정하고 상식하고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지금 수준도 유지 못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더 큰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봐서 저는 빨리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 국정 못한 거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방향은 잘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사 문제를 속전속결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그런 인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정수석실이 나서갖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도 명태균과의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그런 상황들도 전부 파악해야 그런 대응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명태균과도 교섭할 만한 것은 있으면 하고 또 따둑거리거리 있으면 따둑거리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다든가 또 대국민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도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쓴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의도된 쓴소리가 아니라 좀 잘 하라. 예. 지금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는 진짜 고언이죠, 고언. 예. 입에 쓴 약이 뭐 몸에 좋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진짜 윤 대통령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지원해주는 소리죠. 그런데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좀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나요? 옛날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송광옥 뭐 그분도 비서실장을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했죠. 근데 그 정치 역량이 있는 분도 역할을 못 했어요. 왜? 정보하고 차단돼 있고 대통령하고도 또 자주 만나지 못하는 비서실장이니까 지금 비서실장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은 저는 비서실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 내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공인의 도리라고 보죠.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